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 이영입니다. 서울을 대표하는 음식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설렁탕과 함께 서울의 상징과도 같았던 음식이 바로 서울 해장국이었습니다. 서울 해장국의 역사를 설명드리기 위해 역사 깊은 해장국집 청진옥을 찾았습니다. 음식이 나왔는데도 아직도 팔팔 끓고 있습니다. 맛깔져 보이죠? 한 숟갈로 벌써 온몸이 녹습니다. 사실 어제 과음을 좀 한 상태였거든요. 네, 소의 양입니다. 야들야들하니 먹음직스럽겠죠? 해장국이 서울의 명물이라고 하시면 맞다고 끄덕거리실 분도 생소하실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정확히는 서울에 해장국을 알린 동네가 있었습니다. 바로 광화문과 종강역 사이 청진동의 해장국 골목이었습니다. 청진동의 해장국 집들이 워낙 유명해서 어느새 해장국이 서울을 대표하는 음식이 되었던 거죠. 그리고 그 역사의 산 증인이 1963년 개업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바로 제가 있는 이 식당 청진옥입니다. 옛날에는 동대문 근처에 도축장이 있어서 소를 잡고 거의 쓰지 않아 저렴한 선지를 가져다와 서민들을 위한 든든한 국밥을 만들어 팔았는데 청진옥도 그렇게 음식을 시작해 해장국을 팔기 시작했죠. 해장국이란 메뉴명은 들어가는 재료나 조리하는 방식으로 붙여진 이름이 아니라 말 그대로 해장이 되는 국이란 뜻이기 때문에 이름만 놓고 보면 음식의 정체성이 약하잖아요. 원래는 그저 국밥이었다는데 한국전쟁 이후로 해장국이라는 이름이 널리 쓰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이전까지는 그냥 국밥으로 통칭되었다고 하죠. 청진옥이 1963년 개업하고 60년대와 70년대 그리고 80년대까지 압도적인 지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청진옥은 새벽 4시에 문을 여는 당시 서울에 몇 안 되는 식당들 중 하나였는데 옛날에는 통금이라고 있었잖아요. 그 통금이 해제되는 시간이 새벽 4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새벽 4시만 되면 실내에 숨어있던 사람들이 혹은 새벽에 일을 나가야 하는 사람들이 우르르 거리로 몰려 나왔는데 하루를 끝내려고 하는 사람이다. 하루를 시작하려는 사람이다. 이 한국인은 뜨끈한 국물에 밥 한 공기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 시간대에 문을 여는 식당도 얼마 없고 또 해장국만한 음식이 또 없어서 수많은 새벽의 도시인들이 여기 청진옥으로 몰렸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을 나가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역시 전날 늦게까지 술 먹다가 집으로 가지 못하고 통행이 풀리는 시간에 집 가기 전에 한 그릇 든든하게 해장하고 가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새벽 내내 술 마셔본 사람들이라면 집 들어가기 전에 국밥 한 그릇 탁 때리고 집에 가서 개운하게 씻고 아침에 잠을 자는 그 쾌락과 극락은 모두가 인정하리라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아직 강남이 개발되기 이전 서울의 번화가는 종로였고 종로 나이트클럽에서 신나게 흔들어 제낀 젊은 청춘들이 통금이 풀릴 때까지 춤추고 놀다가 4시에 딱 청진옥 가서 해장국 한 그릇 하는 게 국룰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마저 여기 청진옥의 해장국을 그렇게 좋아했다고 합니다. 하여튼 우리 주당들은 해장국을 피할 수가 없고 이 박정희 대통령도 주당으로 유명했잖아요. 다만 대통령이 쉽게 움직일 수가 없어서 주로 수행원들이 대신해서 포장해왔다고 하네요. 이 청진옥이 워낙 인기를 끄니까 청진동에 여러 해장국집들이 생기고 더군다나 새벽 장사를 하는 만큼 도시일수록 새벽에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으니 해장국이 어느덧 서울을 대표하는 음식이 되었던 거죠. 다음은 1970년 매일경제의 기사입니다. 새벽 4시만 되면 청진동 골목길은 자동차의 불빛으로 수놓아진다. 운전사, 낚시꾼, 사냥꾼과 상인, 등산객 또는 숙직자들이 잠에 취한 눈을 부비면서 옛맛을 찾아 모여드는 것이 없다. 물론 종로를 상징하는 해장국의 역사는 청진옥이 그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조선시대부터 일제강점기까지 청진동에는 나무꾼들이 모이는 땔감 시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주로 땔감 시장에 모여드는 나무꾼들은 무학재를 건너 종로로 들어왔는데 당연히 시장들은 아침 일찍 시작을 하니 나무꾼들이나 물건을 사러 온 사람들에게 든든한 밥 하나가 필요했고 일제강점기였던 1937년 지금의 청진동 땔감 시장 자리에 이간난 할머니가 동대문에서 선지와 소의 부속물들을 가져와 해장국을 만들어 팔기 시작했다고 해요. 물론 그때는 해장국이라 안 부르고 그냥 국밥 아니면 술국이라고 부르기는 했죠. 청진옥은 1937년 개업한 이 이간난 할머니의 가게에서 이어지고 있는 식당이고 그래서 청진옥을 가시면 1937년에 개업했다고 말씀을 하시죠. 이간난 할머니의 식당은 백범 김구 선생님도 오셨다고 해요. 그런데 청진동의 해장국에는 더 깊은 역사가 숨어 있습니다. 조선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종로 일대에 서민들을 위한 음식을 내다 파는 골목이 있었으니 그 골목을 바로 피맛길 혹은 피맛골이라고 불렀죠. 피맛골은 종각이랑 광화문 사이에 있는 골목길이었는데 피맛골은 조선시대 힙스터들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신분제 사회이기 때문에 왕실 사람이나 양반 사대부들이 말을 타고 지나가면 옆에 있던 상민들은 배복이라고 해서 고귀하신 분들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서 절을 하고 있어야 했어요. 통행이 얼마나 불편해요. 그런데 골목길들은 말이 지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신분 높으신 분들이 잘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상민들은 주로 골목길을 많이 애용했는데 그래서 말을 피하는 길이라는 이름에서 피맛길이 유래했고 이러다 보니 피맛길에 서민 음식을 파는 상권이 형성되면서 피맛골이 탄생한 거죠. 그리고 우리 한국인을 위한 서민 음식? 국밥 말고 뭐가 더 있나요? 선생님 밥 한 공기만 더 주세요. 감사합니다. 더군다나 소고기가 들어가기엔 가격이 너무 비싸지니 선지와 소의 내장을 가져와 국밥을 끓여 팔면서 종로의 피맛골은 우리 한국인들 소울푸드의 성지가 되어버린 겁니다. 다만 2000년대 들어와 도심이 재개발되면서 피맛길의 규모가 점점 줄어들고 2009년 기점으로 옛 피맛골의 모습은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청진옥도 사실 옛날 그 자리에 있는 건 아니고 2000년대 재개발에 밀려 위치를 바꾼 것이긴 합니다. 그래도 최대한 옛날 모습 인테리어를 유지하려고 했다네요. 해장국이 옛날에는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국밥이다 보니까 좋은 재료가 들어갈 수가 없었지만 지금은 선지와 양은 물론 우거지, 콩나물, 배추, 파 등 좋은 재료는 다 들어간다고 합니다. 특히 된장을 푸는 게 이 집의 시그니처라고 하네요. 아까 처음 보여드린 해장국이 팔팔 끓고 있었잖아요. 이건 토렴을 하지 않은 방식인데 원래 옛날 청진옥에서는 무조건 토렴을 했다고 합니다. 다만 근래에 들어 팔팔 끓여 나오는 게 더 맛있다는 인식이 보편화되면서 토렴 방식을 포기하고 이렇게 밥과 국을 따로 그리고 팔팔 끓는 상태로 나오도록 한 거라고 하죠. 현재 청진옥은 옛날 통행 금지가 풀리던 새벽 4시는 아니지만 그래도 새벽 6시경에 문을 열어서 밤 10시에 문을 닫습니다. 브레이크 타임 같은 거 없고요. 무엇보다 연중 무휴입니다. 이는 손님을 헛걸음하게 하지 말라는 상중에도 문을 닫지 말라는 창업주의 굳은 의지가 있었고 이를 잘 지켜나가기 위함이라고 해요. 여러모로 감동적이지 않나요? 6, 70년대 때 20대였던 분들, 특히 어느 정도 산업화가 이루어졌었던 70년대 20대였던 서울분들은 청진옥을 모를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분들이 나이가 들어서도 그 추억 때문에 청진옥을 찾고 있다고 하죠. 저는 이런 게 살아있는 역사가 아닐까 합니다. 여러분들도 든든한 해장국 필요하실 때 역사를 드시러 청진옥에 한번 들러보세요.